Welcome, Money Supermarket.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금리 인상 국민 행동,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사실 뭐 주택담보대출이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핵심인 이유는 상당히 뭐 총량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 부채의 총량이 차지하는 총량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이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금리 인상 국민 행동을 갭투자 그리고 실수요자 금리 체인지 등등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는데요. 자, 가계 부채 대책의 핵심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지금 현재 기준 1,439조 원에서 무려 65%를 차지합니다. 즉 938조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 곧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파리 대책, 지난해 8월 2일 날 발표한 이 주택담보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대책인데, 그죠? 뭐 그냥 쭈루룩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LTV DTI 최대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LTV DTI 최대 40%까지 이게 확 낮추었죠. 주로 어떤 지역? 투기 과열 지구나 투기 지역입니다. 자, LTV DTI는 뭐 잘 아시죠? LTV는 그냥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이 아파트 부동산 가격 대비 몇 %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LTV이고, DTI는 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대출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 비율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DTI입니다. 뭐 LTV, DTI는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또한 이게 중도금 대출 보정 건수를 제한했죠. 중도금 대출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이렇게 팍 떨어뜨렸습니다. 1인당 2건이니까 뭐 만약에 어떤 가정에 부부가 있다면 1인당 2건이니까 둘 최대 4건까지 할 수 있었는데 부부만 있다면 이게 세대당 2건으로 줄어드니까 절반 이상 확 떨어진 거죠. 이건 역시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또 세대당 2건이 아니라 세대당 1건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중과를 하겠다. 언제부터? 내년 2018년 4월 1일부터 중과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2주택자 기본세율 플러스 10%, 3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까지 가산세를 먹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 이 2주택자, 3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전에 팔 수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팔아라 라고 정부에서 몇 번 협박을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파리 대책의 주요 내용들인데요. 특히 이 가운데 우리가 DTI, 즉 연간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갚을 수 있는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이 비율, 이 DTI가 2018년도에는 신 DTI라고 해서 연간 원리금 상한액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분모 분자할 때 분자 쪽에 기존의 대출 원금까지 합산해서 1년간 벌어들이는 총소득의 비율을 따지겠다. 이것이 바로 신 DTI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파리 대책 또 2018년 이후에 적용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데요. 이 이유는 아까 이야기해드린 대로 뭐죠? 바로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타겟은 실수요자가 아닌 바로 갭투자,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 있다. 정부가 뚜렷하게 공공연히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갭투자 우리가 많이 아시죠? 이 갭투자는 전세 아파트 전세를 끼고 대출을 얻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전세가 뭐 2억 5천이다. 만약에 하면 5천만 원의 개입이 있죠. 그럼 이 5천만 원만 내가 내 돈이나 또는 뭐 다른 방법 대출이 이때까지는 기존에는 대출을 얻어서 5천만 원만 커버하면 3억짜리 집을 어쨌든 내 돈이든 은행 대출이든 5천만 원 가지고 샀다는 거죠. 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아파트가 오르면 3억 5천이 되면 팔면
1억의 차익이 나고 이렇게 3억짜리가 1억 3억 5천이 되었으니까 5천만 원이 늘어났죠, 그죠? 5천만 원이 올랐죠. 그러면 내가 대출했던 원래 전세는 2억 5천이었으니까 총 내가 대출을 1억 5천만 원 해서 그 아파트를 샀었는데 이게 5천만 원 올렸으니까 증가한 상승한 5천만 원은 온전히 내 것이 된다. 이런 것이 바로 갭 투자였죠. 자, 이 갭 투자자들은 주로 두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여력이 있는 부자들입니다. 현금 여력이 있으니까 뭐 여유 있게 갭 투자를 하는 거죠. 아파트가 오르겠다 싶으면. 두 번째는요, 현금 여력이 없는 소액 투자자들입니다. 현금 여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아까 예를 들었던 3억짜리 아파트에 2억 5천의 전세가 있다면 이 차액 5천만 원을 내가 현금 여력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은행 대출을 끌어당겼다라는 거죠. 물론 은행 대출만 가지고 다 커버 못 하겠지만 그중에서 한 1, 2천만 원은 내 돈이고 또 한 2, 3천만 원은 은행 대출을 끌어당겼다. 그전에는 그게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갭 투자의 핵심은 결국 이제 전세가 비율입니다. 특히 현금 여력 없는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즉 이 전세가가 높아야, 예를 들면 3억짜리 아파트가 만약에 전세가 2억 9천이다 하면 1천만 원만 내가 융통한다면 아주 이거는 뭐 그저 1천만 원 가지고 내 집이 될 수 있는데, 이 전세가 비율이 떨어졌다,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2억이다 하면 1억 원을 내가 만들어야 하니까 이것은 참 갭 투자가 특히 현금 여력이 없는 소액 투자자, 부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갭 투자의 핵심이 바로 전세가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 전세가 비율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확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전에 한 전세가 비율이 75%까지 올랐던 것이 지금은 거의 70%까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 현금 여력이 있는 부자들의 갭 투자 기회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현금 여력이 없으니까, 현금 여력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있는 돈 가지고 충분하게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왜? 현금 여력 없는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전세 물건들을 이렇게 던지기 시작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현금 여력 없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따라서 반대로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갭 투자, 부동산 종합 대책의 핵심 타겟은 실수요자가 아닌 갭 투자 등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인데, 현금 여력이 있는 부자들에게는 양도세를 가지고 계속 이제 협박하고 있고 밀어붙이고 있고, 정부가 현금 여력 없는 소액 투자자에게는 이 사람들은 거의 은행 대출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죠. 바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지금 이게 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출이 가능할까요? 이 앞으로의 아파트 대출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자,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갭 투자와 관련돼서 아파트는 오를까요? 이러는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 채널 고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값 가격 논쟁의 진실이라는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방송될 예정이니까요. 돈 파는 가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자, 아파트값 폭락할까 상승일까?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이게 갭 투자자들, 지금 갭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연장해야 되거나 새로 또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과연 대출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것들을 이게 재미있는 표가 있어요. 아주 쉽게 정리한 표가 있는데, 출처가 네이버 블로그 해안선의 투자 스토리 님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대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것을 보면 주로 이제 첫 번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아파트의 경우에, 자, 먼저 투기지역은 세대당 2채 이상 보유자, 투기지역의 세대당 2채 이상 보유자는 대출 연장이 불가합니다. 한 채로 축소 후에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존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이 1년 이내인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은 제외하는데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외 기타 대출 연장은 불가하다. 왜? 한 채로 축소 후에야 가능하다. 왜? 지난번에 파리 대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신규 대출은 가능할까? 자, 투기 지역, 투기 가열 지구에 같은 경우에 이 표를 보면 신규 대출이 가능할까? 이 보면 뭐 yes or no로 돼 있죠. 가족 중에 세대원, 세대 구성원 중에 주택담보물이 있나요? 있나요? 하면 있다. yes 하면 투기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나요? 또 yes 하면 어떤 현상? 추가 대출 안 돼요. 나오죠. 반대로 가족 중에 가족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투기 지역에 주택담보물이 없다면 대출은 받을 수 있는데 LTV, DTI가 30%. 그러니까 아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아주 줄어들죠. 자, 또한 가족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실소유자인가를 따집니다. 실소유자인가를 따져서 실소유자라면 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가요? 따져서 6억 원 이하라면 LTV, DTI가 50%로 가장 50%까지 이렇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제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LTV, DTI는 투기 지역, 투기 가열 지구에서 40%까지 제한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가열 지구를 살펴봤는데 마찬가지로 조정 지역은 어떨까? 조정 지역 출처는 네이버 블로그 해안선의 투자 스토리 그림입니다. 조정 지역에서는 가족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나요? 할 때 있다 하면 조정 지역에서는 LTV, DTI가 50%, LTV 50%, DTI 40%로 축소되고요. 만약에 가족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앞에서 마찬가지로 실수요자 여부를 따져서 실수요자라면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LTV 70%, DTI 60%까지 가능합니다. 조정 지역의 경우에. 그러나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LTV는 60%, DTI는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조정 지역입니다. 대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비조정 지역에서는 담보 대출하려는 주택의 주소가 경기도나 인천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 yes 하면 이때 가족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나요? yes 하면 LTV 60%, DTI 50%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담보대출하려는 주택의 주소가 경기도 인천이 아니라면 LTV 70%, 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에 관해서 또한 궁금한 것이 바로 금리 체인지인데요. 이 변동금리 갈아타는 게 좋을까? 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들이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금리차입니다. 뭐냐? 대출 이렇게 고정금리는 변동금리에 비해서 0.5에서 한 1% 정도 금리가 비싸요. 그죠? 또한 이게 중도 상환 수수료도 있겠죠. 언제 이렇게 대출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 등등을 감안하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의 2배 내지 3배가 올라요. 즉 우리가 기준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0.25% 단위로 조정하니까 0.25%의 2배는 0.5%, 3배는 0.75%죠. 그러니까 이 기준 금리를 0.25% 올린다라고 해서 대출 금리가 0.5에서 0.75% 오히려 혹은 또 그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아까 금리차, 고정금리가 비싸니까 감안하셔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금리는 뭐 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하고 마찬가지인데 늘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3년 이후 길게 보면 한 2, 3년 이후 경기 추세도 금리 사이클 좀 감안하셔서 또 전체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게 개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가 참 좀 조심스럽습니다. 또 이제 이런 의문도 가지시죠. 주택 가격은 단기 상승할까 오를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아파트값 가격 논쟁에 대한 진실 방송 예고되어 있는데 또 채널 고정하셨다가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단기는 보합하겠다. 단기는 한 1년 정도까지는 보합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고 장기는 의견들이 다 분분합니다.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주겠다. 이것들을 이제 다음 방송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 드릴 예정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상환 능력을 그래서 고민해야 합니다. 금리 체인지. 자, 상환 능력이 장기적으로 부족하면 정말 가감하게 처분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금리 체인지까지 이제 살펴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개인이 적극적인 구조 조정에서부터 또 이 가계 부채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주택담보대출 이 문제에 대한 대출을 어떻게 대출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또 금리 체인지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 새로운 방송 하나 프로그램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돈 읽어주는 여잔데요.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책 함께 나누면서 덤으로 돈 되는 정보까지 공유하는 일석이조의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로 오세요.